은빛 정원에 오신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은 병원에서 미처 다 말해주지 못하는 진짜 생활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같이 계신 배우자 자녀를 떠올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다시 찾아오기 쉬운 건강 신호를 붙잡아줍니다. 어르신, 오늘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이나 라면 끓이려고 물 받고 계신다면 잠깐 멈춰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평생 해오던 어떤 습관 하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변화가 앞으로 10년 건강을 바꾸게 됩니다. 요즘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암은 3명 중 1명,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운동도 했던 분들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어르신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은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밥 짓고 국 끓이는 부엌 한가운데에 숨어있던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게 되실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물과 냄비가 어떻게 몸속에 독을 싸는지. 둘째, 이미 쌓인 중금속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 셋째,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도 건강 방향이 달라지는 실천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생활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기억력은 조금씩 흐려지고, 검사 결과는 점점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몰라 더 불안해지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가신다면 다릅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몸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는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셔서 다행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이 습관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시간은 어르신 자신을 위해 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박순자 어르신 댁에 처음 찾아갔을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르신은 마침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시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수도꼭지를 빨간색 온수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냄비를 싱크대 아래에 딱 갖다 대고 뜨거운 물을 쭉 받으시더군요.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받으시는 그 물이 국 끓일 물이세요? 어르신은 해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물이겠어? 빨리 끓으라고 뜨거운 물 받지. 가스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이 받으시던 그 물은 단순한 온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어르신 몸을 조금씩 병들게 만들던 진짜 첫 번째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찬물은 상수도관을 타고 집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온수는 과정이 다릅니다. 차가운 물이 보일러 탱크로 들어가 집 안 곳곳에 깔린 배관을 돌면서 데워져 나옵니다. 오래된 구리 배관과 쇠 파이프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녹과 찌꺼기, 중금속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뜨거운 물과 만나면 서서히 물속으로 녹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잘 안 녹지요. 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배관 속 납과 비소와 각종 금속 성분도 똑같습니다. 찬물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뜨거운 물에서는 훨씬 더 쉽게 녹아나옵니다. 어르신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신 채 20년 넘게 뜨거운 수돗물로 국을 끓이고 라면을 끓이고 밥물까지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도 끓이면 깨끗해지겠지. 끓이면 소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오래 끓이면 깨끗한 수증기는 날아가고 냄비 안에는 물과 함께 들어있던 중금속과 불순물만 더 진하게 남습니다. 즉, 끓이면 끓일수록 독성 농도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첫 번째 황금 습관이 있습니다. 국물용 물과 밥물은 반드시 찬물로 받는다. 조금 늦게 끓여도 좋습니다. 가스비 몇백 원 아끼려다 내 평생 기억력과 뇌 건강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방 매연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기름 연기와 탄 냄새와 미세먼지가 한꺼번에 공기 중으로 퍼져나옵니다. 창문을 꼭 닫은 채 환풍기도 켜지 않으면 그 매연이 그대로 폐와 뇌로 향합니다. 그래서 가스불을 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손가락 한 뼘만큼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폐를 지키고 미세먼지와 독소가 뇌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뜨거운 수돗물만 찬물로 바꿔도, 불 켜기 전에 환풍기만 먼저 돌려도
어르신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성 물질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내가 오늘 바꾸는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10년을 지키는 가장 값진 건강보험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고 쓰셨던 물건입니다. 바로 뚝배기입니다.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 제맛이라고들 하시지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어도 속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그 뚝배기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주방 세제를 듬뿍 묻혀서 수세미로 팍팍 닦아내십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뚝배기는 금속 그릇과 다릅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멍이 표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 구멍은 숨을 쉬듯 액체를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세제를 묻혀 세게 문지르면 그 세제가 그 미세한 구멍 속으로 그대로 스며듭니다. 겉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뚝배기 속에는 세제가 깊숙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르신이 그 뚝배기에 다시 찌개를 끓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제 흡수했던 세제가 열을 만나 국물 속으로 조용히 다시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구수한 국물이라 생각하며 한 숟갈 한 숟갈 마시게 되는 겁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세제로 닦은 뚝배기를 깨끗이 헹궜다고 생각한 뒤 물만 넣고 끓였는데 냄비 안에서 세제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독을 함께 끓여왔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뚝배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제는 절대 쓰지 않는 것,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 부드럽게 닦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뚝배기에 금이 가 있거나 미세한 균열이 보인다면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 틈은 세제와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숨어들기에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10년, 20년을 함께 썼다는 정 때문에 붙잡아 둘 것이 아니라 내 뇌 건강과 바꾸는 결정이라는 생각으로 놓아주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낡은 냄비도 안 되고 뚝배기도 위험하다면 도대체 뭘 써야 합니까?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냄비입니다. 반짝반짝 새 냄비를 사서 세제와 물로 한번 쓱 헹군 뒤 바로 국을 끓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 때문에 오히려 쇳가루 국을 끓여 드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스테인리스 냄비 속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검은 연마가루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이 연마가루에는 알루미늄과 니켈 크롬 같은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나 주방 세제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냄비를 처음 쓰기 전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안전한 냄비가 됩니다. 이제 새 스테인리스 냄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께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라 잠시 집중해 주세요. 새 냄비 안쪽을 키친타월로 한 번만 문질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반짝반짝 깨끗해 보여도 타월을 대는 순간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검은색 가루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장에서 냄비를 만들 때 내부를 매끄럽게 만들려고 사용한 연마 잔여물입니다. 이 가루에는 알루미늄 성분이나 금속 미세입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 특히 뇌에 오랫동안 쌓이면 좋지 않다고 알려진 성분들입니다. 이 연마 가루가 무서운 이유는 물에도 세제에도 잘 씻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름처럼 표면에 달라붙어 있어 단순히 헹구는 것으로는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새 냄비를 안전하게 만드는 4단계 정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으로 닦기입니다.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넉넉히 묻혀 냄비 안쪽 전체를 천천히 닦아보십시오. 이때 까만 가루가 잔뜩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찌꺼기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기 제거 세척입니다. 연마 가루를 기름으로 떼어냈으니 이제 그 기름을 깨끗이 치워야겠지요.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주방 세제를 소량만 더해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닦아낸 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세 번째는 중화와 소독입니다. 냄비에 물을 반 이상 채우고 식초를 몇 숟가락 넣은 뒤 팔팔 끓여주세요. 10분 정도 끓이면서 남아있을 수 있는 쇠냄새와 잔여 성분을 중화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마무리 헹굼입니다.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헹궈주면 이제 그 냄비는 어르신의 밥과 국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는 수년간 몸속에 쌓이는 금속 찌꺼기의 양을 크게 바꿉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와서 뭘 다 바꾸냐? 이미 몸에 다 쌓인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천천히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쌓인 독성 물질을 돈 들이지 않고 일상 식사만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텐데 듣고 나시면 오늘 저녁 장바구니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께서 가장 안심하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몸속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몸에 쌓인 독소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해독 장치가 있습니다. 장을 통해 간을 거쳐 밖으로 내보내는 경로입니다. 이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만 제대로 써줘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팩틴은 장 속에서 끈끈한 그물처럼 작용합니다. 납과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을 붙잡아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에 잠시 담갔다가 밀가루를 살짝 묻혀 손으로 문질러 씻어주세요. 그 뒤 흐르는 물에 헹구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식사 직후에 한 개.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장 환경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익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실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르거나 다진 뒤 10분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알리신이라는 해독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 후에 볶거나 익혀 드셔도 효과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마늘 속 유황 성분은 간이 해독 작용을 할 수 있게 돕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간이 힘을 얻어야 몸속에 들어온 나쁜 금속 성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끈적한 그 식감의 정체는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유해 성분을 붙잡아 배출을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미역을 콩나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과 만나면 해독 작용은 더 탄탄해집니다. 네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고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돕습니다. 특히 중금속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정도 조금씩 나눠 드셔야 합니다. 물은 해독을 실어 나르는 마지막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보약도 아닙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사과 하나, 미역 한 봉지, 미나리 한 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오늘의 선택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은 거창한 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수돗물로 국을 끓이고 환풍기 없이 불을 켜고 뚝배기를 세제로 닦고 새냄비를 준비 없이 쓰고 밥솥 안에서 쌀을 씻고 낡은 프라이팬과 플라스틱 통을 아까워서 계속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라 몰라서 해왔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알게 된 바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국물과 밥물은 찬물로 받기, 불 켜기 전 환풍기 먼저 켜기, 금간 뚝배기와 오래된 조리도구는 미련 없이 보내기, 새냄비는 꼭 정리한 뒤에 쓰기, 사과 껍질과 미역과 미나리를 식탁에 올리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생활을 바꾼 뒤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하는 분들, 잠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분들, 검사 수치가 내려갔다고 안도하는 얼굴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부엌은 매일 가장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오늘 어르신이 바꾸는 한 가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은빛 정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한 분에게라도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 꼭 보라고. 우리 같이 오래 건강하자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은빛 정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 가까이에서 피부에 와닿는 건강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